셀트리온 램시메서시 유로박해 염증성 장질환 효과 재차 증명, 미국 FDA 허가 임박 따른 기대감.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35%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46%, 제약은 마이너스 0.4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장중에 오름폭이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라서 음봉의 모습이긴 하나 전일에 비해서는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33억의 매수 우위, 헬스케어는 7억의 매수에 그쳤고요. 기관들은 셀트리온은 9억 매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주총이 열리잖아요. 이에 따른 눈치보기 상황이라고 보는데 오늘 셀트리온은 유럽 장질환 학회를 통해서 램시마이서시의 새로운 두 가지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램시마이서시가 미국에서 진펜트라로서 내년에 과연 회사의 목표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유럽 장질환 학회에서요, 램시마이서시의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를 제초를 공개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임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두 가지를 임상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죠.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정량 투여 그리고 단독 투여,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IBD 환자에 대한 효과를 재증명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진펜트라 브랜드로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 시장에 빠른 침투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번 연구 분석 결과는요, 램시마에서시가 미국에서의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신규로 진행한 글로벌 3상 임상 두 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건, 첫 번째로서 정량 투여,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단독 투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량 투여는 기존에 맡고 있는 치료제에다가 램시마에서시를 추가적으로 더 투여를 한 것이고요. 램시마에서시 단독 투여는 말 그대로죠. 결과를 보면요, 특히 램시마에서시 단독 투여 상당히 중요하죠. 램시마에서시를 단독 투여를 했을 때요, 기존 면역 억제제 병용 투여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독 투여를 해도 유사한 효과가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램시마에서시가 염증성 장질환 IBD 쪽이죠. 여기에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량 투여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왔고 안정성 우려도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하다, 안정성도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램시마에서시를 단독 투여를 했을 때요, 비교를 해보니까 효과가 유사하다,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안정성 역시 유사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램시마에서시 단독 투여군에서 감염률이 더 낮게 보고가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다른 억제제하고 병용요법을 선택했던 환자들에게 램시마에서시 단독 투여 또한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는 램시마에서시만 맞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램시마에서시를 정량 투여했을 때 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나왔다,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의료 현장에서 램시마에서시의 처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이것은 미국의 FDA의 승인을 위해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한 두 건의 임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핵심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IBD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한테 더욱더 효과가 다른 억제제보다 더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요, 2038년까지는 독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2023 유럽 장질환 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서 셀트리온의 피아 인플루시맙 CTP123SC 즉 램시마 SC죠. 요것의 잠재력을 더욱더 뒷받침한다. 이렇게 제목 자체가 염증성 장질환 쪽에 램시마 SC 진펜트라는 좋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외 내용들은 뭐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요 데이터가 염증성 장질환에 좋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요. 램시마 SC가 휴미라를 위협하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 아달리무밥의 효능은 TNF 억제제 약물 가운데서 가장 저조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휴미라는 염증성 장질환, 즉 UC, 궤양성 대장염이고요. CD는 크론병이잖아요. 요 두 가지 염증성 장질환 IBD 쪽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효과가 가장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효과가 좋은 것은 인플릭시맙 쪽이죠. 인플릭시맙은 바로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휴미라가 잘 팔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많았고 인플릭시맙 쪽에서 SC 제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램시마 SC의 유럽 내에서 실제 처방 데이터도 많고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보다도 임상 효능이 2배 이상 우수하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휴미라 매출의 50% 정도를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요. 현재 인플릭시맙, 셀트리온에 램시마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인플릭시맙 요 약은 궤양성 대장염 쪽에 시장의 55%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크론병 시장에서도 3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론병에서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가 4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도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가 3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램시마 SC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인플릭시맙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 시장은요. 여기에다가 효능이 좋기 때문에 휴미라의 시장, 이 시장을 뺏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만큼 뺏어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한 것인데요. 그걸 보시면요. 일단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는 아달리무밥, 휴미라가 가지고 있던 시장을 20% 시장을 차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램시마 SC가요. 그리고 크론병에서도 24% 정도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 SC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릭시맙 쪽에서 크론병에서는 59%, 6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는 75%를 인플릭시맙 쪽에서 차지를 하는데 이 인플릭시맙 쪽은 램시마 SC와 램시마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새롭게 들어오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램시마 SC,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늘 유럽 장질환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제시를 했던 진펜트라 24년 내년 매출 목표는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장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환율도 1,3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5천억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시장 점유율이 5%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24년 내년 1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염증성 장질환 IBD 시장 쪽은 램시마 SC가 계속 휴미라 시장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오늘 발표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가 목표로 했던 24년 합병 이후에 진펜트라의 예상 매출액 6천억은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오늘 셀트리온 쪽에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재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고혈다공증 치료제 시밀러, 이것은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 쪽이죠.
임상 1상을 끝나고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시밀러, 즉 오크레부스죠. 여기에 대한 유럽 임상 3상도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료들도 앞으로 좋은 재료들이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렘시마이서지, 짐펜트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지금 정권회사에서 연락 오는 것하고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두 개로서 각각의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정권회사하고 지금 연락하고 이런 부분은요, 전자투표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권회사에서 연락 오는데 찬성을 하면은 그걸로서 주주총회에서 찬성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사만 표시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총에서 여러분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안이란 것이죠. 이거 한 개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헷갈리는 건데요.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다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자투표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투표는 22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10월 28일 날 미국에서의 짐펜트라 허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죠. 합병에서 주총이 승인이 되고, 두 번째로서 짐펜트라의 미국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급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이후 3분기 실적 또한 좋기 때문에요, 일찍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관문인 주식 매수 청구권 이 부분도 성공리에 넘어가면서 예정된 합병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이제 주식 매수 예정 가격에 거의 다가오고 있죠. 현재가 기준으로 셀트리온은 4.01%만 오르면 되고요. 헬스케어는 3.30% 오르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합병이 성공했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요, 주가의 움직임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